이 과목을 상호작용할 때 물론 실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본인이 약선 메뉴를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실습을 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건강약선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건강약선학과 교수 최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념이란 단어가 조금 무거워서 신념이라기보다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한다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로서 무언가를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 꼭 익숙해야 하는 내용들을 교육 목적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공부할 때 이것만큼은 공부해야 되지 하는 핵심이라든가, 내가 공부할 때 이게 좀 어려웠는데, 혹은 내가 공부할 때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하는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때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는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간다. 이게 제 첫 번째 수업을 할 때 마음 자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쉽게 하자입니다. 이 약선이라고 하는 게 한의학하고 식품영양학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식품영양은 그래도 많이들 접하시는데 한의학 부분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처음 입문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걸 어려운 용어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든지 일단은 쉽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뭐 신념이라면 신념이랄까, 아니면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약선 과목은 제가 과목 명칭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학과가 개설될 당시에 이제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과 치료보조약선이라고 개설된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하나를 합치다 보니까 건강약선이라는 개념 과목 명칭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으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은 약선에 대한 재료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의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약선 처방들을 공부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같이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을 들어서 공부하실 때 어렵다, 이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실습 부분입니다. 실습 부분이 있으면 고혈압에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유형이 있었지, 또 고혈압에 식품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 식이요법 원칙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볍게 실습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여기에 맞는 약선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 조금 쉬운 부분, 아니면 직접 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좀 진입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실제 집에서도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실습 과목이 좀 들어간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이 실습이 들어간 유형의 S업 유형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과목이 내용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이론만 들었을 때 학습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학습 성취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실습을 중심으로 한 S업 유형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중요한 점은 실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실습 수업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론은 조금만 하고 실습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건강약선 과목은 앞에 있는 이론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론 과목에 좀 집중을 하고, 이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살려서 실습을 빠르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약선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약재를 다루고 이 약재가 어떤 약재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저희 학과에서는 본초학 과목들, 식이본초라든지 한약본초, 보익본초에서 다양한 본초 과목과 식품재료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만 이 약재들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재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약재들의 기본적인 효능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처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설명 없이 그냥 약선을 직접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약재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전에 공부했던 본초학 과목의 재료들을 좀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약재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식은 제가 따로 간섭을 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자막 처리하고 직접 영상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이 되는 재료들의 약선으로서 효용 가치 설명하는 것과 실제 만들었을 때 만드는 과정 중요한 점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음식이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실습은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이런 수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활용하기 간편하면서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습에서 한번 다루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건강약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주차는 개론에 관한 형식의 개요 부분이 있거든요. 개요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제 건강약선 파트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양생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음식 치료, 뒤에는 음식 양생 부분. 음식 치료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소화기계 질환인 위장 질환들,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인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 그리고 당뇨,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질환들을 다루는 것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우리 가족 중에도 앓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앓고 있을 만한 그런 질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질환들의 일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생리병리 특징, 그다음에 한의학에서 이 질환들을 분류하게 되는 변증 유형, 변증 유형에 따라서 어떤 치료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처방들이 쓰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음식 양생과 관련된 부분이라 소화의 양생 부분, 뭐 부인과 양생 부분, 노인의 양생 부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소아 부인과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배우지 않고 우리 학과 과목 중에서는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이 소아 시기,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 뭐 그 다음에 부녀자의 아니면은 노인들의 이런 영양학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른 과목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건강약선 과목에서 각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양생 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건강약선에서 다루고 거기에 맞는 약선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건지는 노화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모발 건강에 좋은, 피부 건강에 좋은, 수면 건강에 좋은, 기억력에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게 건강약선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좀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 뒤에서는 실제로는 아직 질환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약선들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약선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을 상호작용할 때 물론 실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이 실습과 관련돼서 질문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다른 과목보다도 실습이 있는 것 때문에 질문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질환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상호작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호작용은 오프라인에서 실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질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재료들을 놓고 이 질환에서 맞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또 저희가 실습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여러 재료 중에서 만들어서 밥을 만드시는 분, 뭐 아니면은 요리 이제 볶음이나 찜이나 이런 요리를 만드시는 분, 차나 이런 간단한 걸 만드시는 분 다양하게 계신데, 조별로 그런 음식, 그 질환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게 하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학생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재료를 왜 썼는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왜 만들었는지를 발표하는 과정 중에 이 음식이 그 질환에 맞는지, 그 유형에 맞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앉아서 플로어에서 듣는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저건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약선은 다른 것보다도 오프라인 실습을 할 때 훨씬 더 재미있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고, 먹어본 것 중에 음식은 굉장히 맛있지만 그 질환에 그렇게 딱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약선에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습하는 것을 저도 즐겨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죠.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저희 학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테이스팅 워크숍이라는 큰 프로그램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많은 분들을 모아두고 본인이 만든 음식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강단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본인은 또 발표하고, 그런 시간들을 매년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건강약선에서 오프라인 실습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대비한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본인이 약선 메뉴를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좀 갖는 편입니다. 온라인 실습에서는 이것을 같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온라인에서는 실습을 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건강약선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할 때 어려웠던 점들은, 첫 번째는 이 과목 명칭이 건강약선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학과 과목에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편입을 하셔서 3학년 과목이니까 3학년에 바로 편입하신 분들이 한의학 개론이라든지 본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재료학이나 아니면 다른 방제학 같은 과목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 바로 건강약선을 들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저희 건강약선이라는 과목은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약선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과목이라서 앞에 기초 과목들, 심화 과목들이 어느 정도 수업이 되고 난 다음에,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게 되는 응용 과목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단계를 공부를 안 하시고 온 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이거 막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목들은 실제로는 응용 과목에 해당을 하고, 이게 한의학과 식품영양을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 말고 서양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식이요법 원칙을 잘 알고, 한약만 집어넣는 약선이 아니고 실제 질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식재료와 약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약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응용 단계에서도 굉장히 조금 고급 응용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로 끌어오기까지 학생들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실습도 그래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실습과 이론 과목들에서 그것을 다 재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재현하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좀 한계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나머지는 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미리 기초가 되지 않은 학생분들하고 얘기하는 것과 고도화된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함께 가는 데까지 학생들을 이끌고 가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입니다. 이 컨텐츠가 학생들보다도 수업을 만들어 가시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든다는 게 기획 의도라고 하네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시선 맞춤입니다. 어떤 강의를 불구하고 저는 이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카메라가 학생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실제 앞에 앉아서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듯이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을 한마디씩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카메라 보고 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도 카메라를 학생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에 임할 때 카메라와 그렇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랑을 느끼면 학생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교수자가 조금 실수를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공감하고 잘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카메라에 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나 싶으셔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쉽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지라는 마음을 학생들은 그 화면 너머로 느끼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렌즈를 학생들 눈 삼아서, 두 번째는 그 눈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